여름 숲은 비밀의 정원입니다. 정원의 주인공은 새들입니다. 짧은 여름, 전설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들의 둥지 짓기는 전설 같은 이야기의 시작이죠. 새들의 집 짓기가 시작되는 계절. 청딱따구리는 큰 나무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옆 나뭇가지에는 떼까치가 둥지를 트는 중입니다. 따스한 봄볕에 졸음이 쏟아집니다. 떼까치 녀석 집을 짓다 말고 잠시 잠을 청합니다. 분주해 보이는 이 녀석, 붉은 머리 오목눈이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텃새죠. 지금 한창 둥지를 짓는 중입니다. 조금 늦었죠. 철쭉꽃이 피고 이미 잎도 무성합니다. 나무가 앙상할 땐 적에게 그대로 드러나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둥지를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이때 짓는 것입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뛰어난 건축가입니다. 녀석의 부리는 훌륭한 연장이 되죠. 나무 줄기를 아주 정교하게 벗겨냅니다. 주변 곳곳을 탐색하며 둥지에 필요한 재료를 수집하느라 분주합니다. 한 입 가득 물고도 계속 모읍니다. 녀석의 건축 기술 한번 볼까요? 부리를 이용해 마른 풀잎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엮어갑니다. 둥지 재료는 거미줄로 이어줍니다. 거미줄은 가볍고 탄력이 좋죠. 녀석의 둥지 짓기는 며칠간 계속됩니다. 둥지는 태어날 새끼들의 안전한 요람이 되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둥지가 완성됐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합니다. 녀석은 벌써 몇 시간째 꼼짝을 않고 있습니다. 대략 4개에서 6개의 알을 낳는데 푸른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흰색 알을 낳기도 합니다. 푸른색과 흰색 알을 낳는 이유가 뭘까요? 같은 종이라면
같은 색깔의 알을 낳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유는 바로 이 녀석, 뻐꾸기 때문이죠. 여름 철새인 녀석은 먼 거리를 날아 막 도착했습니다. 먼저 땅강아지 같은 곤충을 잡아먹으며 원기를 회복하죠. 뻐꾸기는 자신의 새끼를 키우지 않고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탕랑성 조류입니다. 녀석이 찾고 있는 숙주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나 딱새와 같은 새들이죠. 이제 막 집을 짓는 녀석도 이미 알을 품고 있어도 안 됩니다. 조건이 참 까다롭죠. 탕랑성 조류의 습성이죠. 그렇다면 어떤 둥지를 찾고 있는 걸까요?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보통 4개에서 6개의 알을 낳습니다. 뻐꾸기는 2개에서 4개의 알이 있는 둥지를 가장 선호합니다. 둥지에 하나면 들키기 십상이고 4개 이상이면 포란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뻐꾸기가 날아오릅니다. 재빨리 알을 하나 없애고 이미 제 알을 낳아놨습니다. 뻐꾸기의 알과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알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뻐꾸기 알은 숙주의 알처럼 푸른색입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흰색 알을 낳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 알과 뻐꾸기 알을 구분하려는 것이죠.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흰색 알을 낳은 곳에 탕란된 뻐꾸기 푸른 알은 금세 알아챌 수 있죠. 이 둥지도 그렇게 해서 뻐꾸기 알을 깨뜨리고 둥지를 떠나버린 것이죠.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뻐꾸기의 탕란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분명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낳은 건 흰색 알입니다. 색깔이 살짝 옅긴 하지만 푸른색 뻐꾸기 알이 탕란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둥지 앞에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미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다른 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합니다. 어미가 둥지 속 알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의심을 하던 어미가 결국 둥지에 들어가 알을 품기 시작합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암수는 교대로 알을 품습니다. 어미는 이렇게 12일에서 13일 동안 알을 품어줍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낮과 밤이 바뀌기를 11번째 녀석이 깨어날 시간입니다. 어미가 알 껍데기를 먹고 있습니다. 새끼가 태어난 것이죠. 뻐꾸기 새끼는 다른 형제들보다 몇 시간 일찍 태어났습니다. 아직 어리기만 한 녀석. 첫 새끼를 위해 사냥에 나섭니다. 주 사냥감은 애벌레.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 애벌레는 완전 식품이죠. 단백질과 무기질, 그리고 수분까지 새끼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다른 형제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깨어난 건 새끼 뻐꾸기뿐이죠. 먹이는 모두 녀석 차지입니다. 새끼 뻐꾸기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해야 할 때입니다. 어미는 계속 알을 품습니다. 남아있는 알과 새끼의 체온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죠.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으면서 새끼들이 태어나길 기다립니다. 새끼 뻐꾸기가 태어난 지 서너 시간이 지났습니다. 알 하나가 또 깨어났습니다. 어미는 알 껍데기를 먹습니다. 새끼의 흔적도 없애고 칼슘도 보충하는 것이죠. 두 녀석 앞에는 불행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새끼들도 어미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미가 들썩들썩합니다. 새끼 뻐꾸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죠. 이제 녀석이 본성을 드러낼 때입니다. 알과 새끼들을 밀어내는 것이죠. 어미가 황급히 막아봅니다. 애쓴 보란도 없이 녀석의 시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 사이 한 녀석이 또 태어났습니다. 일은 점점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어미가 먹여야 될 식구가 3마리로 늘었죠. 더 많은 먹잇감이 필요할 때죠. 형제가 둘이나 태어났지만 어미가 주는 먹이는 혼자 독식합니다. 먹이를 많이 줘야 하는 우량아로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어미 품속 잠깐의 평화. 새끼 뻐꾸기의 생존 전략. 둥지 안의 모든 알과 형제들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 어미가 주는 먹이를 독식하기 위해서죠. 어미는 새끼 뻐꾸기 행동에 포기한 듯 보입니다. 새끼 뻐꾸기는 단시간에 알과 형제들을 어떻게 밀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크기가 2배쯤 큰 녀석, 하지만 갓 태어난 새끼죠. 새끼 뻐꾸기의 등은 넓고 평평하고 골반은 약간 돌출되어 있죠. 물건을 올려놓기 쉬운 구조입니다. 다리와 날개 쭉지에 잔뜩 힘을 주고 알을 밀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잘 발달된 날개 축지는 손처럼 사용됩니다. 드디어 알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평평한 등이 이럴 때 제 몫을 합니다. 어린 뻐꾸기 새끼에게 알 하나를 밀어내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새끼 뻐꾸기는 본능에 충실할 뿐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다리에 힘을 주고 구석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구석으로 몹니다. 새끼 붉은 머리 오목눈이로선 당해낼 재간이 없죠. 새끼 뻐꾸기의 마지막 일격이 가해집니다. 이제 둥지 안은 녀석의 세상입니다. 뻐꾸기가 탕란을 하는 순간 새끼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죠.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돼 죽음을 맞습니다. 녀석에게도 힘겹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죠.
이제는 어미도 새끼 뻐꾸기에게 집중할 뿐입니다. 어미가 먹이를 먹여보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둥지를 발로 찹니다. 주로 잠든 새끼를 깨울 때 어미가 사용하는 방법이죠. 새끼 뻐꾸기의 행동이 비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덕분에 녀석은 계속 어미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 후, 새끼 뻐꾸기는 외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검은 갈퀴 같은 깃털, 갑옷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입안이 오렌지 빛깔을 띠는 것은 생존 전략 중 하나죠. 어미의 먹이 사냥 본능을 자극합니다. 폭발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 그만큼 식욕도 왕성해집니다. 어미의 부지런함이 새끼를 성장시킵니다. 연신 먹이를 날라보지만 몸이 둘이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녀석에겐 포만감이란 없죠. 주둥이를 흔드는 건 먹이를 달라는 신호죠. 녀석은 내내 어미에게 보챕니다. 입안에 먹이가 들었는데도 보챔을 계속합니다. 이 시기에 어미는 사냥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도 부족하죠. 녀석의 식탐은 끝이 없습니다. 먹는 양만큼 배설물도 엄청납니다. 새끼 뻐꾸기는 이제 막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자연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게 현실이죠. 태어난 지 3주, 새끼 뻐꾸기는 훌쩍 자라 있습니다. 이미 둥지에 꽉 찰 정도입니다. 거미줄로 엮은 둥지는 탄성이 대단하죠. 붉은 머리 어목눈이가 만든 견고한 둥지가 있어 새끼 뻐꾸기도 안전한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었죠. 모든 붉은 머리 오목눈이 어미가 이런 불행을 겪는 건 아니죠. 이 30개의 둥지 중 하나 정도에서만 탕란이 이루어집니다. 어미로선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죠. 알에서 깨어난 순간 제 새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정성으로 키워 이제는 둥지가 모자라 밖으로 나올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둥지를 튼 녀석도 있습니다. 개미를 문 녀석은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딱새입니다. 아무래도 이곳에 둥지를 튼 모양입니다. 어미와 새끼라고 보기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딱새의 행동이 붉은 머리 오목느니와 닮아 있습니다. 새끼 뻐꾸기와는 다른 종으로 보입니다. 이곳에도 알을 밀어낸 흔적이 발견됩니다. 바로 녀석이 한 것이죠.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노란 주둥이에 날개 끝마저 노랗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녀석이 있죠. 바로 매사촌의 어릴 때의 모습입니다. 다 자라면 이런 모습으로 변하죠. 맹금류인 매와 외모가 흡사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봄과 가을에 지나가는 나그네 새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 소수가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매사촌도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탕란성 조류입니다. 주로 큰 유리새와 새 유리새에게 알을 맡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딱새에게 맡기는 건 흔치 않습니다. 새끼 매사촌에게도 특별한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노란 입을 벌려 어미를 자극한 건 새끼 뻐꾸기와 닮아 있습니다. 특징이 다른 하나. 이 날개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새끼가 날개 하나를 퍼덕이면 어미는 주둥이가 2개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새끼가 2마리 있는 것처럼 바삐 움직이죠. 그래서 새끼는 2배, 3배의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배설물을 보면 어미의 수고로움이 느껴집니다. 보통 새들은 암수가 함께 새끼를 키웁니다. 그런데 딱새 수컷이 보이질 않습니다. 암컷 홀로 새끼 매사촌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녀석도 새끼 뻐꾸기처럼 먹성이 대단합니다. 새끼 매사촌이 둥지를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둥지 밖으로 첫 발을 딛습니다. 그런데 정자 난간에서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죠. 선뜻 숲으로 날아가질 못합니다. 어미가 먹이를 주지 않고 새끼를 밖으로 유인해 봅니다. 어미는 계속 새끼를 불러보지만 녀석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녀석은 한참을 망설입니다. 그러다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무사히 나뭇가지에 안착. 첫 비행은 성공적입니다. 칭찬하듯 어미가 다가와 먹이를 건넵니다. 숲에 나와서도 새끼는 여전히 날개짓으로 어미의 사냥을 자극합니다. 어미는 보름 정도 새끼를 보살핍니다. 어미가 돌봐주는 보름 동안 먹이 사냥까지 혼자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것이죠. 이 정도면 험한 자연에서 생존할 수 있는 첫 조건을 갖춘 셈입니다.
밤을 좋아하는 새들도 있습니다. 고목에 솔부엉이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미 새끼 3마리를 기르고 있죠. 어미가 사냥을 가고 나면 새끼들끼리 둥지를 지킵니다. 귀여운 외모지만 맹금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솔부엉이의 주 먹잇감은 딱정벌레, 나방 같은 곤충이지만 들쥐나 작은 새들도 충분히 사냥할 수 있죠. 어미가 근처에 오면 숲은 먹이를 보채는 새끼들의 소리로 소란스럽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 어미는 사냥을 끝내야 합니다. 숲과 맞닿은 논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녀석도 있습니다. 바로 붉은 배샘의 수컷입니다. 녀석은 사냥의 명수죠. 바로 개구리를 낚아챕니다. 사냥한 먹이는 높은 나무에 옮겨가 먹습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먹이를 먹으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은 맹금류의 특징이죠. 붉은 배샘에는 주로 수컷이 사냥을 하고 암컷은 알을 품습니다. 어미가 잔뜩 긴장했습니다. 알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여름 철새인 녀석은 보통 서너 개의 알을 낳아 20일 정도 포란을 합니다. 수컷과 암컷의 차이점은 눈동자. 눈동자 테두리가 노란색이 암컷이죠. 어미는 비가 반갑지 않습니다. 둥지를 한시도 떠나지 않고 알을 품습니다. 온몸으로 비를 막아 알을 보호합니다. 맹금류라 해도 모성은 같습니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비의 어미는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다행히 새끼 모두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항고비는 넘은 셈이죠. 새끼들 앞에선 사냥할 때 매서운 눈초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실 맹금류는 모성애가 강하기로 유명하죠. 아직 새끼들은 어미의 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암컷 본연의 임무죠. 시원한 계곡을 흐르는 물줄기. 사람만이 이곳을 찾진 않죠. 큰 유리새가 목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을 식히는 데는 제격이죠. 직박구리도 큰 유리새와 같은 이유로 나왔습니다. 깃털에 묻은 이물질을 깨끗하게 털어내는 것은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과 직결이 되죠. 뻐꾸기가 털을 말리고 있습니다. 여름의 따가운 햇볕은 털 속의 기생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죠. 붉은 배새매의 주 사냥터는 논입니다. 언제나 높은 곳에서 주위의 움직임을 살핍니다. 붉은 배새매가 좋아하는 사냥감은 개구리.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개구리를 낚아챘습니다. 사냥은 수컷이 하지만 먹이는 건 암컷이 하죠.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다시 들어가는 개구리. 이번엔 덩치가 작은 막내가 개구리를 찾았습니다. 새끼가 어릴 땐 어미가 일일이 찢어서 먹여줍니다. 큰 녀석이 아무래도 입질이 빨라 유리하죠. 작은 녀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녀석들의 먹는 속도로 봐선 개구리 한 마리로는 부족할 듯 합니다. 수컷이 사냥해 오길 기다려보지만 새끼들의 배고픔에 사냥을 나섭니다. 요즘 농경지가 점점 사라져 녀석들의 서식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 순식간에 물이 불어났습니다. 농부는 급하게 물꼬를 터줍니다. 녀석들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폭우를 안전하게 피했습니다. 폭우 때문에 어미가 사냥을 나가지 못해 새끼들은 배가 많이 고픈 상태. 어미가 구해온 것은 고작 매미 한 마리. 매미 한 마리를 서로 먹겠다고 새끼들 간의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비가 오면 먹잇감이 숨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미가 사냥하기 어렵습니다. 기습적인 폭우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들었죠. 빗물에 둥지가 뒤집힌 상황. 배설물만 보일 뿐 새끼 뻐꾸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미도 새끼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새들을 노리는 녀석은 사방에 있습니다. 벌써 한 마리가 당했습니다. 어미새가 둥지를 비운 사이 누룩뱀에게 꼼짝없이 당한 것이죠.
야생에선 매일 이런 생존 전쟁이 벌어집니다. 새들은 항상 우리 가까운 곁에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녀석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죠. 이 가족들이 만난 건 막 둥지를 떠나려는 새끼 뻐꾸기입니다. 덤불 아래 비밀의 공간. 이곳도 뻐꾸기의 탕란이 이루어졌죠. 오늘은 녀석의 첫 비행입니다. 둥지를 떠나는 날이죠. 숲속으로 옮기고도 약 보름가량. 스스로 사냥할 능력이 될 때까지 어미에게 의지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키워준 어미를 뒤로 한 채 떠날 것입니다. 내년 봄 다시 이곳을 찾겠죠. 그리고 제 어미가 그랬듯 남의 둥지에 알을 낳겠죠. 자연의 시간은 그렇게 되풀이됩니다. 바람이 붑니다. 바람은 날개 달린 짐승의 본능을 깨우죠. 새끼들의 날개짓이 힘찹니다. 각질 같은 이물질을 털어내면 날개는 빨리 펴집니다. 녀석들의 날개에도 검은 털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깃털을 정리하는 것도 일과 중 중요한 일이 됐죠. 녀석들은 점점 어미를 닮아갑니다. 논의 가장자리. 전망 좋은 곳에서 수컷이 사냥감을 찾고 있습니다. 사냥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안전이 확인될 때만 먹잇감을 바닥에 놓고 다듬습니다. 새끼들의 먹이, 수컷은 정성을 다합니다. 머리와 내장을 먹기 좋게 발라냅니다. 어미의 인기척에 새끼들이 소란스러워집니다. 개구리를 통째로 삼킬 만큼 많이 자랐습니다. 먹성이 대단합니다. 네 마리가 나란히 서니 둥지가 비좁아 보입니다. 이제 곧 둥지 바깥으로 향할 것입니다. 숲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찬바람이 불 때쯤 이곳을 완전히 떠날 것입니다. 모든 풍경이 변해갑니다. 새들에게도 겨울은 혹독한 계절이죠.
눈이 내리면 먹이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쑥새가 눈밭에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새들의 부지런함이 겨울을 버티게 합니다. 새들은 혹독한 겨울밤을 어떻게 견디는 걸까요? 대표적인 텃새인 노랑턱 맷새.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몸으로 견디며 잠을 청합니다. 새들이 추위와 맞서는 방법. 몸을 부풀렸다 줄였다를 반복합니다. 깃털을 세우면 공기가 들어가 단열층을 만들어 따뜻해집니다. 밤에는 작은 움직임도 조심해야 합니다. 소리에 예민한 삭 같은 동물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은밀하게 사냥감에 접근하는 삭. 잠을 자던 까투리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겨울. 여름의 전설을 간직한 채 많은 새들이 삶을 마감합니다. 짧은 생을 살아가는 새들. 속고 속이는 생존 전략을 발전시켰습니다. 자신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죠. 유전자를 남겨 후세를 기약하는 것. 새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생을 향한 새들의 전설 같은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